안녕하세요. 주식박사 주린입니다.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력 1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모두를 자율주행 기술로 꽉 채우긴 어려우니 앞부분은 예전처럼 전반적인 그날의 이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자율주행 기술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이해한 부분에 대해서만 영상을 제작해야 하다 보니 제목은 자율주행이라고 적어놨지만 자율주행에 대한 내용이 조금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리즈로 자율주행에 대해서 완벽히 주린이 가족분들이 이해하실 때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용이 방대하고 어렵다 보니 분석과 영상 제작을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믿어주시고 또 시청해주시면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12%나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최근에 많이 떨어졌을 때 파셨던 분들은 업길 다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개인이 주식에서 성공하려면 좋은 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은 주가가 오를 때도 돈을 벌 수 있지만 반대로 주가가 떨어질 때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은 기관에게는 돈을 벌 수 있는 찬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개인은 주가가 오를 때 말고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은 개인이 주가가 내려갈 때 버티고 더 먼 미래를 봐야만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이 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오른 이유로는 저는 두 가지를 들고 싶습니다. 물론 장에 오른 이유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12일에 위와 같은 트윗에 배터리 데이 때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1년 뒤도 아닌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저 트윗 이후부터 배터리 데이 때까지 투자 시점이라고 판단하여 매수를 하였고 그 결과 주가가 오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CNBC 뉴스에 따르면 골드만삭스가 코멘트를 하자 테슬라의 주가가 12%가 올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중국에서의 실적이 부진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9월 달에는 약 2만 대 정도는 판매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골드만삭스에서 저런 발표를 하니 9월달 출하량에 대해서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순 근거는 그동안의 데이터를 보면 테슬라가 9월에 판매를 많이 했었다가 끝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테슬라 글로벌 앱 다운로드가 전년 대비 약 2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수치는 그리 놀라운 수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질 차량 판매 수치가 증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플 수치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테슬라는 36.8만 대를 판매하였고 올해는 약 51만 대를 판매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차량 판매 수는 약 40%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어플 다운로드가 20%가 증가했다고 좋아해야 할 일인가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차량 판매 대수에만 집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말을 다 해놓고서 11개월 목표 주가가 295달러라고 합니다. 현재가 400달러를 넘어섰는데 이러한 주가 예측은 정확하지 않으니 그냥 재미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데일리로 그날그날의 주가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럴 때마다 제가 너무 단기적인 주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나 싶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최소 5년은 바라보고 있는 주식인데 이렇게 하루하루 단위로 설명을 드리는 제 모습을 보면 너무 단기적인 것 같아 반성을 하기도 합니다. 이 컨텐츠는 단타를 위해서가 아닌 테슬라에 대한 최근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이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크인베스트에서는 이번에도 테슬라와 애플을 매수하거나 매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고 관망할 때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시드머니를 전부 다 사용해서 어쩔 수 없는 관망 모드가 되어버렸습니다. 테슬라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로 굉장히 유명한 샌디 먼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포드에 입사한 뒤 엔진 자동화 엔지니어로 일했고 지금은 자동차 분해 업체인 먼로 앤 어소시에이츠를 설립하였습니다. 현재 하는 일은 자동차를 분해하여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기술, 원가,
경쟁력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어느 부분에서 뛰어나다고 그분이 생각하는지 그 정도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캐스팅과 하우징에서는 10년, 모터 설계는 5년을 앞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자부품, 소프트웨어는 8년을 앞섰는데 저는 테슬라에서 강점은 전기차도 있지만 그 핵심에는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는 차량 판매의 이익보다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이익이 더 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서 다른 회사에 비해 8년이나 앞섰다는 것은 결국 다른 회사들이 따라오기 어렵고 끝내는 테슬라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만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테슬라가 차지하는 시장에서의 비중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체는 알루미늄과 강철을 사용하고 있는데 조합 비율을 잘 섞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재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나사의 인류 인재들을 대거 테슬라에 데려왔고 그들이 일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눈여겨봤던 내용은 모델 Y의 설계를 불과 5개월 만에 고치는 혁신적인 주조 기술을 선보였다는 것입니다. 보수적인 기업의 경우는 저런 위험을 굉장히 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을 테슬라가 계속하고 있으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공신력 있는 샌디 몬로가 저 정도의 극찬을 했다는 것에 다시 한번 테슬라에 대해서 큰 감탄을 하게 되었습니다. 디테일한 내용을 보시려면 샌디 몬로의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긴 하지만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히스토리가 없으면 지금 나온 이야기를 아마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서부터 테슬라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떤 준비를 하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의 첫 시작이 어디였냐고 묻는다면 저는 짐 켈러를 영입한 것을 처음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해당 뉴스는 2016년 2월에 나왔으며 지금부터 약 4년 전입니다. 그럼 우선 짐 켈러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애플에서 일을 할 때 아이폰 4, 4S, 아이패드 등 여러 가지 애플 제품의 칩을 만들었고 AMD에서는 에슬론 64 그리고 라이젠이라는 칩을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그가 AMD에서 나온 뒤에 만들어진 새로운 CPU가 AMD 불도저인데 오히려 이전 버전보다 못하는 평을 들으며 망했습니다. 이런 사례로 보면 CPU를 만드는데 짐 켈러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는 예상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2016년에 테슬라에 들어왔고 벌써 일한 지가 4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비해 성능이 좋은 CPU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우나 짐 켈러가 이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단한 게 나올 것이라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할 때는 저전력의 고성능 CPU가 필요합니다. 짐 켈러를 4년 전에 영입한 것을 보며 애초부터 자율주행을 염두에 두고 그를 영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요즘 들어서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며 예전부터 미리 설계가 되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RK는 테슬라가 2018년에 출시한 자율주행용 하드웨어의 스펙을 보면 엔비디아와 같은 경쟁 업체보다 3년이나 앞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짐 켈러의 한 명 영입으로 불과 몇 년 만에 엄청난 성과를 이룬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서야 사람들은 그 당시 엔비디아로부터 칩을 공급받지 않은 것을 신의 한 수로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주린이 가족 중 한 분이 시각적으로 오늘의 결론을 해달라고 하셔서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된 부분이 괜찮은지 보고 한번 알려주세요. 일론 머스크의 트윗이 있었습니다. 배터리데이가 굉장히 기대가 된다고 하였는데 저는 9월 14일에 주가가 12%나 오른 것은 그의 펌프질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트윗 말고도 골드만삭스에서는 테슬라가 중국에서의 실적 기대와 테슬라 어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가 20%가 늘어났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바가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본 내용은 단순히 테슬라가 9월에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기대한다는 것이었고 어플 다운로드 20%가 증가한다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간 것으로 보아 역시 골드만삭스인가 라는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샌디 몰러는
포드에서 일을 하였던 엔지니어로 현재는 자동차와 같은 기계들을 분해하며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테슬라 차량을 분해하면서 테슬라는 다른 기업에 비해 몇 년이나 앞서 있고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신력이 있는 분이라 어느 정도 신뢰는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의 첫 시작으로 저는 짐 켈러의 영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에 엔비디아를 통해 CPU를 공급받을 수 있었지만 테슬라는 이 분야의 최고인 짐 켈러를 영입하였고 2년 만에 자율주행용 칩을 배포하였고 엔비디아보다 3년이나 앞서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일론 머스크의 성경지명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벌써 짐 켈러가 일한 지 4년 정도 되었는데 추후가 더 기대가 됩니다. 사실 자율주행 기술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단기간 내에 많은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하기 어렵다 보니 주말 같은 시간대를 활용해 천천히 공부 후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